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3%에 가까운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 뭐 오늘뿐만이 아니죠.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넘게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재차 700원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이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리플 코인, 리플은 이제는 매도해야 되겠다. 더 이상 리플을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들고 있다가 기회비용만 계속 날렸다.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이게 리플의 잘못이든 아니면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했든 어찌됐든 간에 하방 압박을 가져온 거는 맞기 때문에 물론 그 말씀들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리플만 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하방 압박을 받는 것일까? 우리는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리플만 떨어졌다고 한다면 리플 더 이상은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리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모두 하방 압박을 갖고 있다. 오늘 날짜로 지금 현재 시간에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이 총 4가지입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 총 4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모두가 다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또한 시바이누, 이더리움, 리플, 골렘 모든 코인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답답할 수밖에 없죠. 리플뿐만이 아니라는 부분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참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하방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망세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어느 라인에서 브레이크를 잡을지 더군다나 코인이 이제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이더리움 ETF까지도 홍콩에서는 이미 승인을 했고 이미 이 부분들이 상승력을 가져오게끔 만드는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오게끔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질까? 이 자산의 재분배라는 거 당연하겠지만 ETF라는 건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부분은 당연히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 굉장히 코인 시장은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고래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펀드에 유입되는 양은 결정되어 있을 거고 비중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의 차이 때문에 홍콩 ETF와 해당되는 미국의 ETF의 수수료 차이가 있다면 그 자산이 새롭게 유입이 돼야 되겠죠. 그만큼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다시 돌아가서 리플 코인 이렇게나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리플뿐만이 아니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 부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여기 라인 제가 언니 라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700원 라인입니다. 오늘 날짜로도 마찬가지로 700원을 저가를 찍고 다시 올려놓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은 맞죠. 700원 라인까지 떨어졌다는 건 가장 하방 압박을 받았던 부분 물론 600원 라인 때도 있었고 500원 라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00원 라인 때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 700원 라인 때 가장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래량까지 동원하면서 끌어올렸다는 건 고래들이 유입되면서 상승력을 가져왔다. 근데 하방 압박 가져올 때는 거래량이 일제히 나오지 않는다면 고래의 이탈 물량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기준 라인을 찾겠다. 고래가 손실나는 거 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추가적인 슈팅 구간에 나왔던 부분 물론 이 고래들의 매입 단가는 700원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승력에 대해서 수익 구간이 이탈난다. 고래들 또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700원 라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날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관망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매수든 매도든 지금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리플을 따라다니는 SEC가 언제까지 따라다닐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려면 지금 손실이 큰데 나는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신규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받아도 충분하니까 문자를 받아보시든 카톡방에 들어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만 같이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이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다. 물론 지금 이게 일봉상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어디까지 내려왔을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보려면 주봉을 보는 게 훨씬 더 간편하죠. 자, 주봉을 통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았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것도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다시 700원 라인까지 덧해하다 보니까 어때요? 실망감에 이 부분을 뚫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더욱더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나오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700원 라인을 지지받을 것이다. 그만큼 탄탄하게 끌어올렸던 부분이 고래들의 움직임이었다면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대 심리를 가지고 봐도 충분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실망감에 그 해당되는 공포감에 매도가 나오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은 전체적인 모든 시장에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관망세가 가져갈 필요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에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 해당되는 시장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홍콩의 비트코인 ETF 그리고 이더리움 ETF의 출시가 확실히 되었고 거래량 또한 8,758만 달러, 홍콩 달러로 8,758만입니다. 엄청나게 155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첫째 날에 기록했다. 그만큼 그 기대 심리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많이 유입되었고 ETF의 출시 거래량이 높았는데 왜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은 하락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대외적인 이벤트 부분 매놓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죠. 첫 번째, 기준금리라는 해당되는 현재 시장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 되는 요인을 기준금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ETF가 나왔다는 거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비트코인 ETF, 홍콩의 ETF 당연하겠지만 고래들은 자산을 분배합니다. 해당되는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고래들의 자금이 엄청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절대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이렇게나 분산되다 보니까 무조건 어느 한쪽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거는 비중을 맞추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100% 몰빵 다 들어가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간다. 매도하는 물량은 많았는데 비중 들어가는 물량은 적다. 라고 한다면 하방 압박을 전체적인 시장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현재 시장의 긍정적인 이벤트도 분명히 있지만 하방 압박을 주는 이벤트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리플 코인 우리 어떠한 상승 모멘텀 때문에 우리 리플 코인을 투자하느냐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처럼 700원 라인대도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우린 리플의 관계사들을 보면서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CBDC,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CBDC의 관점으로 넘어간다. 디지털 화폐의 관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 박스 안에 보여져 있는 은행권들 보이시죠? 니움, SBI, SCB, 비테크, 현재 SABB, GMT, 노바티 이러한 은행권들, 이러한 금융시장에 있는 부분들은 왜 리플과 파트너사를 맺고 있을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라는 거.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ETF, 니플의 ETF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니플랩스가 IPO에 상장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쭉쭉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뒤로하고 이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건 맞습니다. 3년 내내 공방을 펼치면서 리플의 상승력을 꾸준하게 밑으로 내려왔던 게 바로 이 SEC였다는 거. 이 부분들 때문에 답답하셨던 매도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SEC랑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 또한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리플의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SEC랑 소송해서 패소하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입니다. 자, 이거는 2022년도 6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어요. 자, 제가 왜 이전 뉴스를 보여드리느냐? 리플과 SEC가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던 법정 공방을 펼쳤던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 이게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것도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올라갈 때, 이더리움 많이 올라갈 때 리플은 이 SEC 때문에 못 올라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힘든 시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부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3년 내내 공방을 펼쳤다고 했죠. 근데 지금 미국은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 후보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된다. SEC 권한이 과도하다.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SEC의 권한이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자, 증권위원회가 코인 시장을 압박한 거, 이거는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을 증권으로 교부지면서 너희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죠. 코인 거래소까지도 압박했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SEC를 곱게 볼 리 없겠죠. 자, 그럼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확실한 공약을 펼쳐야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 SEC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계속적으로 비공개 협의점을 찾고 비공개 합의점을 찾으면서 벌금은 얼만큼 해당되는 그 부분을 계속 정하고 있는 게 현재 리플과 SEC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말 그대로 SEC, 리플 20억 달러의 과징금에 이의 신청했고 1,000만 달러는 넘지 말아야 된다. 리플이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 이게 4월 23일 날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친리플 변호사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 법정 조언자로 출석을 요청했고 말 그대로 빠르게 지금 현재 SEC와 리플의 합의점 찾는 부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에요. 왜? SEC는 미국의 한 기관입니다. 리플은 코인 시장의 큰 축을 주축하고 있어요. 리플이 SEC한테 법정에서 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전체 코인들이 SEC한테는 다시 한번 법정에 쓸 수밖에 없는 요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리플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법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SEC와 리플 빠르게 합의점을 찾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빠르게 합의점을 찾는다. 당연히 큰 주축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합의점 찾는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근데 그 제한적인 시간은 이번 연도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미국 바이든 또한 공화당의 후보 트럼프 또한 그 부분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SEC와 리플의 합의점은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작용할까라는 거. 이 부분이 앞으로 리플 코인이 드디어 SEC한테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리플이 갖고 있는 CBDC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CBDC라는 건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CBDC의 후진국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자, 브릭스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가 필두로 해서 해당되는 미국과 대립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CBDC를 더욱더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브릭스입니다. 미국은 왜 CBDC의 후진국이라고 할까? 니플이 SEC한테 발목을 잡혀 있는 그 부분에서 니플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못 높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이렇게나 변동성을 가져오게끔 만들어 놓고 있고 미국 또한 더 이상 이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왜? 해당되는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브릭스는 CBDC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은 후진국이라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이야기했죠. 달러의 CBDC가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현재 니플의 중요성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미국 또한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니플이 CBDC만 개발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3년 동안 못했던 부분들,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으로 니플은 예정하고 있죠.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니플은 이번 연도 말에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할 것이다. 올 하반기에 나온다. 이러한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달러와의 움직임에 따라 같은 움직임을 가져오기 때문에 니플 또한 더욱더 안전한 움직임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 미국 연준 의장 또한 유일하게 인정했던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것도 우린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앞으로 시장에서는 더욱더 큰 움직임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현재 시장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했고 모든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니플 또한 하락한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빵빵 올라가기라도 했지 니플은 올라가지 않았다. 이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니플을 못 믿겠다. 더 이상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난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니플 코인 물론 틀린 말씀들은 아니지만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으시죠. 고래는 왜 니플을 투자하면서 안 올릴까요? 니플 또한 고래가 많이 투자했으니까 상승하면 좋죠. 고래들 또한 수익과는 높아지니까. 근데 이 고래들은 제한적인 물량, 니플의 제한적인 물량들을 계속 흡수하면서 누구의 물량을 흡수하겠습니까? 개인들의 물량 흡수해야 되겠죠. 개인들의 물량 흡수하려면 어떤 게 좋습니까? 안 올리면 돼요. 답답하게 하게 되면 개인들 물량은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 매도 물량을 유도하면서 고래들은 계속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니플 코인이 왜 못 올라갔었는지, 니플 코인을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은 기준 단가, 해당되는 지지선과 저항 라인을 체크해 놓은 겁니다.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매수 타이밍,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매수와 매도의 비중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이 너무나 좋으니까 100% 몰빵 다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비중 관리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지키면서 현재 시장, 코인 시장에 투자한다면 확실한 수익과는 더욱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니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이 문자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문자 받아보시고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아니면 문자만 먼저 받아보시든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권 흔들린다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브레이크 라인을 먼저 잡을지 그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